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준비를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이 28일 날 구속수사가 된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안 갈 거다. 그냥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이제 뉴스가 좀 있던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정치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낙연 관련주랑 여러 가지 정치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정치 테마주냐, 그리고 왜 이재명 관련주가 뭔가 그런 이제 이슈를 받았을 때 정치 테마가 움직이냐, 뭐 이런 관련 주제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 이재명이 소환 조사를 받으면 첫 번째로 수혜받는 거는, 1번 수혜는 일단 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주들이겠죠. 뭐 이낙연이랑 김동연이 될 건데,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는 뭐 남산알루미늄, 남아토건, 남아산업, GM테크가 있고, 이제 김동연 관련주로는 SG글로벌, PM풍령, 코리아나가 있고, 그다음 국힘에서는 이제 오파스넷, 노을, 뭐 태양금속이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로는 뭐 써니전자, 안랩, 그다음에 뭐 오리콤, 이런 뭐 기타 이제 정태주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좀 안 가고, 여기 선에서만 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관련 종목이랑 차트 분석 정도. 그래서 위에서부터 남아토건부터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 남아토건 같은 경우에 주봉이 저는 좀 좋다고 보거든요. 주봉에서 역헤드 숄더가 나온 이후에 강력하게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고,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요번에 거래대금이 진짜 강하게 들어오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주봉을 좀 주봉의 구름대를 돌파를 하면서 13,000 라인, 그러니까 이 하락하기 전에 요 라인 정도까지 저는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하락하기 전 라인, 앞전에 매물대를 잡아먹었던 이 상단 추세선 13,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이제 남아토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매집이 좀 여기까지 매집이 됐고, 이 매집이 된 자리에서 지금 2배 정도가 주가가 올랐잖아요. 아마 매물대가 많은 자리가 요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매집이 그러니까 거래대금 대비 나간 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한 번 나갔고, 이 앞전에 뭔가 설거지 하는 느낌으로 여기서 또 쌍봉을 만들고 나갔고, 기술적 쌍봉 이후에 하락 기술적 반등, 하락 뭐 1파, 그 다음에 이게 하락 2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 지금 자리가 거래대금이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구름대를 돌파하고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거 15,000원이나 이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차트랑 비슷한 걸 하나 분석해드린 적이 있는데, 유신이라고. 유신도 제가 처음에 리딩 드릴 때 어디 자리였냐면 여기였어요. 이때 제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유신이 어차피 여기서 매집하고 나서 위로 한번 쐈고, 이게 지금 10,000원짜리, 그 다음에 뭐 10,000원짜리가 4배 올랐지만, 저는 이게 매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나간 거래량이 별로 없고, 매집을 하고 나서 거래대금이 고점에서 많이 터진 이후에 나간 게 하나도 없이 다시 한번 하락형, 그 다음에 추세를 지지를 하면서 우상향으로 매집을 좀 하고 있는 흔적들이 보여요 라고 하면서 제가 리딩을 한번 드렸고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게 정고점까지 올라갔어요. 정고점을 넘었죠. 그래서 뭐 요런 그림까지는 아닐지언정, 이게 뭐 정고점을 막 당장 뛰어넘는다 요런 그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아마토거는 유신이랑 다르게 매집을 했고 다 털어먹은 흔적은 없지만 고점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잖아요. 이러면서 보통 이제 주가가 거래대금 매집을 하고 나서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안 터지고 나서 안 터지게 되면 거의 세력이 나갔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주가가 쭉 뺐다가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들어와서 고점 구간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털어먹을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차트는 여기 그러니까 13,000원, 14,000원 라인이 진짜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지금 나온 이 거래량으로 이 앞전의 매물대를 다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사실 뚫기가 정말 힘들 거고, 이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어쨌든 많이 들어놓았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이 되면 이 거래대금이 여기 뚫기 힘든 요 자리까지는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슈나 재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지금이 이제 첫 번째 상승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다고 치면 횡보를 좀 했다가 크게 역해된 숄더가 요런 식으로 나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나중 되면은 이게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를.
추세가 전환.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 구간만 보니까 이 13,000원이 최대 라인이라는 거고, 요 상단 추세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남아토건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거 제가 8,700원 내려오면 그 지지라인이니까 잡아도 된다고 앞전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거래량 동반해서. 그럼 이건 이제 분봉을 보셔야 되는데, 분봉 자리가 어디가 지지라인이냐, 여기에요. 이게 분봉 지지라인을 박스권을 그려보면 여기거든요. 여기 박스권, 여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10,000원부터 9,600원, 9,400원,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이 6% 구간이. 그래서 얘는 손절 라인은 9,400원, 매수 라인은 10,000원부터 9,970원부터 9,400원까지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남선알루미늄인데,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주봉에 지금 역회된 숄더 오른쪽에 진행 중인 차트라서 이것도 차트는 좋아요. 역회된 숄더 오른쪽이고, 얘는 지금 손절 라인이 명확해요. 여기 2,140원. 그리고 목표가는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지는 자리 슈팅이니까 3,200원 정도가 이제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을 좀 보시면 이 하단 추세, 여기 갭상승이 좀 보이죠? 갭상승 이후에 추세를 지지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래서 얘는 손절 라인이 짧게 잡으면 2,200원, 길게 잡으면 2,100원, 목표가는 3,03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남아산업인데, 남아산업은 이제 뭐 남아토건 2등주니까, 남아토건 따라가는 놈이니까 손절 라인만 7,8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워낙 또 품절주다 보니까 유통 주식이 15%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워낙 이제 품절주에다가 움직이는 종목이, 지금 차트는 좋아요. 하락 추세를 돌파한 차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 돌파만 나오면 이런 거는 뭐 12,000원까지도 쏘니까.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 8,000원 잡으시고 마이너스 5% 정도고, 목표가는 이것도 10,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연테크인데, 주연테크 손절 라인은 788원, 목표가는 1,080원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얘도 주봉을 보시면 역회된 숄더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하락하는 장에서 반등하기 때문에 역회된 숄더 나오는 자리에서 매를 하셔야 돼요. 역회된 숄더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매집봉이 하나 보이는, 요게 이제 역회된 숄더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얘는 손절 라인이 이제 790원, 주봉상 따지면, 그러니까 780원 정도가 손절 라인이고, 목표가는 1,000원 돌파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1,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GS글로벌. GS글로벌이 저도 오늘 매매를 했어요.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매매를 했는데 아쉬워요. 이게 안 팔려고 했거든요. 한 7,000주 정도 샀어요. 7,000주 정도 사가지고 2% 뛰게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안 팔고 싶었는데, 이게 근데 그 저점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는 맞거든요. 이게 저점 추세가 올라가고 있고 주봉이 좋아요. GS글로벌도.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주봉이 너무 좋아요. 주봉이 역회된 숄더가 조정도 없이 거의 곧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조정도 없이 너무 움직이는 그림이 너무 좋거든요. 이런 그림이. 그리고 시가총액도 800억에 유통 주식도 40%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런 주봉 같은 경우에는 전 되게 좋아하는 주봉이라서. 그래서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660원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2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PM풍년인데, PM풍년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조금 애매한 게 지금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요런 차트가 그러니까 쏘긴 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 잡으면 8,500원부터 8,200원까지 분할 매수 잡으시면 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주봉 보시면 이거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차트인데,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차트가 이게 월봉상에서 보세요. 얘가 1파고 뭐 얘가 2파인데 아직 3파가 안 나온 차트. 이게 1파, 2파예요. 눌림목 줬다가 저점 추세 지켰죠.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이게 3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김동현 관련주는 만약에 5,600원이나 7,000원 준다, 그럼 진짜 비중 태워가지고 장투도 할만할 것 같아요. 이 자리 오면, 이 자리 온다고 하면 21선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마 구름대 하단 21선 자리가 될 거고, 여기 지지받고 슈팅 나오면 이제 3파동이 될 거고, 큰 쌍바닥이 나온 다음에 이제 신고점을 한번 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외바닥으로 전고점을 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10,000원이 큰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잔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10,000원이 큰 저항이기 때문에 전고점 16,000원 돌파하는 자리가 이제 매도 자리이고, 손절 라인은 8,2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파스넷인데,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매수 라인이 8,400원부터 8,01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을 같은 경우에는 노을도 이제 요 자리가 손절 라인이에요. 요 자리가 이제 손절 라인이고, 7,400원이 매수 라인은 7,800원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시장이 돈이 없기 때문에 신규주나 품절주들이 좀 잘 가죠. 그 점도 좀 유의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지만 거래량이 부족해요. 저 같으면 써니전자는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써니전자를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2,450원을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2,86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알랩인데, 알랩 같은 경우에는 써니전자 랑 같이 움직이는 안철수 관련주죠. 요 추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64,000원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7,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재명 관련주들을 이재명 관련주, 그러니까 반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 소환 조사에 따른 수혜주들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매를 한번 하시려면,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종목, 제가 추천드리고 분석해드리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려면 제가 분석해드리는 차트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나 이절 라인이나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매매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도 제가 무료 리딩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중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다 찝어드리고 뉴스 찝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리딩방 참여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리딩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